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최상의 안정성과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수익형, 그리고 흔히 말하는 P2P 랜딩이라고 말하는 대출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형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내가 특정 금액을 넣어 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 이자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웬만해서는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한 두 가지를 샘플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랜딩 클럽이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이트고요. 미국에 있는 서비스고요.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이 P2P 랜딩,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가장 1등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상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핀테크 기업 중에 전 세계 10위의 주가 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제가 어디를 설명할 거냐면, 혹시 소파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소파이라고, 원래 이제 그게 무슨 말의 약자냐면 소셜 파이낸스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소파이라고 줄여서 읽는데, 이 서비스도 P2P 랜딩 서비스의 하나인데, 이 서비스는 현재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핀테크 회사 중에서 전 세계 5등입니다. 6등입니다. 6등. 이 소파이라는 회사는 2018년도 전 세계 핀테크 기업을 주가 총액만이 아닌 다양한 미래 가치성까지 다 평가해가지고 100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전 세계 모든 핀테크 회사 중에서 5등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게 다 둘 다가 무슨 서비스라고요? P2P 랜딩입니다. 랜딩 클럽이라는 회사는 그 전 세계 아주 선두로 거의 최초이다시피 한 시기에 P2P 랜딩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굉장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4년 연말에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P2P 랜딩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나 보다, 상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사에 상장이 됐으니까 그 랜딩 회사 자체가 상장이 됐으니까 그 회사 자체의 투자를 많이 주식을 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쭉쭉쭉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이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을 몸소 실천해 줬습니다. 여기는 이 회사는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정대출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오셨고요. 그 사건으로 전 세계 P2P 랜딩 시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2014년, 15년, 16년 이때는 P2P 랜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럼에도 계속 유진됐죠. 제가 그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랜딩 클럽의 그 공동 창업자 중 한 분이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이 교도소를 출소하시자마자 사업을 또 열었어요. 똑같은 랜딩 클럽 같은 모델로. 사람들이 외면했을까요? 관심을 가졌을까요? 수천만 불의 투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사업 모델로 사고를 일으켜서 감방까지 갔다 오신 분이 나오자마자 그 사업을 또 똑같이 열었는데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분들한테 투자했습니다. 너무나도 그게 왜 그럴까요? 자본이 벌어지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P2P 랜딩 분야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분야를 할 수 있는데, 덕분에 그런 위험성이 실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실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점점점 규제나 법제화가 점점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합니다. 그 이후에 P2P 랜딩에서 그 자본과 자본의 어떤 이자를 가지고 주고받는 형태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P2P 랜딩을 부동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이 미국 같은 경우는 리얼티 모글이라는 회사하고 패치 오브 랜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국이 혹시 8%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딱 아시잖아요. 8% 굉장히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죠. 18년도, 19년도에 8%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거든요. 위험성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에서도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는 대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소파이. 소파이는 굉장히 제가 그 P2P 랜딩 중에서 굉장히 재미난 회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나온 학생들이 꽤 유명한 사람 많은데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명문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에 학생들이 졸업한 분들이 후배들한테 그 동문회에서 후배들의 학자금 대출을 해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 형태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소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한 금액이 학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빌렸으니까. 손실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빌려간 후배들이 선배들 돈을 안 갚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만큼 날까요? 제로입니다. 여기에 뭐가 정서가 녹아 있냐면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들은 그레이트맨이라는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광고비가 제일 비싼 그 TV 프로가 하나 있죠.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 결승전 거기에 30초짜리 광고가 소파이가 나왔습니다. 소파이 같은 신생업체가 슈퍼볼에 광고를 한 사례가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거기에 컨셉이 뭐냐면 Great Loans for Great People.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대출은 위대한 사람들한테 간다. Don't bank SoFi. 은행을 가지 말고 소파이를 통해서 대출 받으라. 처음에는 동문회 학자금 대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대중들한테도 대출하기 시작하겠죠. 일반 대중들도 돈을 넣기 시작하겠죠. 처음에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 선배들이 17번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이트인데 수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소파이 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파이 머니가 뭐냐면 소파이가 은행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소파이에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한 사람이 직불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서 ATM 기계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은행하고 똑같죠? 어느 순간부터 소파이에는 더 이상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소파이 이러니까 그냥 계속 크라우드 펀딩 하신 줄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금이 크라우드로 안 들어오고요. 기관 자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해지죠. 그러면서 수많은 대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은행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공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분야를 컨버전스 한다 그러죠. 융합한다 그러죠. 처음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한 펀딩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정식 펀딩 규모를 갖추게 되고 기관의 자금을 받기 시작하고 그 기관의 자금으로 또 뭘 한다? 은행이 된다. 그 테크피나 핀테크 같은 개념인지 모르지만 나중엔 정식 금융업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또는 또 전 세계의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도 결국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식은 이런 형태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크라우드 펀딩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 중에 이걸 1차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서비스가 확대돼 가는 것은 다양하게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게 보여주실 거고 약간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처음 카카오톡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죠? 그냥 채팅이었죠. 채팅. 여러분 카카오가 요즘에 어디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카카오가 금융도 하시고 골프 부킹도 하고요. 자전거도 빌려주고요. 안 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또 뭘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요 소재를 가지고 소파이라는 개념을 좀 상징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기존의 투자 시장이 많이 흔들려 버리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어떤 분이 만드신 유명한 말 중에 우버 모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버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 운수업계가 완전히
위협을 받는다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이나 펀딩 시장에 새로운 방식이 나오니까 기존에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는 기업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증권 사업을 하던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계의 역사들이 대부분 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합일점을 찾게 되는 것처럼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제가 조금 예상을 좀 해보자면요.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라보는 증권회사는 사실 증권회사 입장은 그다지 그렇게 곱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례를 어떻게 또 다르게 경험했냐면 한국 증권회사 중에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투자 관련돼서 협의를 하러 갔더니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올리자마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노력도 하고 있고 뭔가를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데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주식 시장의 규제나 법제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갭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모델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하면 흔히 말하는 컨버전스를 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점점 진화하듯이 크라우드 펀딩과 기존의 금융업 또는 증권 사업이 증권회사의 어떤 사업들이 결합되는 모델을 누군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